Welcome, Money Mart.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일명 바구니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은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한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송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포트폴리오 투자, 일명 바구니 투자 전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업종이나 위험이 다른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업종이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IT, 제약 바이오, 실적주 등 이 각각 업종이 다른 종목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위험이 다른 종목, 즉 저위험 종목, 중위험 종목, 고위험 종목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바구니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다 돈을 벌려고, 돈을 불리려고 하죠. 까먹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이 수익과 위험은 정확하게 비례하는 겁니다. 즉 내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높은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은행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위험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지 않으면서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불릴까라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짜게 되면 수익은 그대로 같이 따라온다. 즉 위험을 낮추겠다 하면 수익도 낮을 수 있고, 또 위험을 내가 조금 높이겠다라고 하면 수익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바구니 투자 전략은 수익 관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관리다, 위험 관리 전략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바구니 투자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가볍게 훑고, 두 번째, 위험 분산에 따른 위험 분산을 활용한 바구니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종목수, 우리가 바구니 전략에서 한 바구니에 담는 종목수는 적게는 뭐 한 3개 내지 5개, 많게는 10개 종목을 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바구니에 들어가는 종목을 담는, 한 바구니에 담는 종목이 너무 적으면 분산 효과가 감소되고, 분산 효과가 감소되니까 반대로 위험은 높아지죠. 또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종목을 담아두면 위험은 분산으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 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 바구니에 종목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는 것도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운용 방법은 한 바구니를 이제 담을 때 이 바구니의 총 기대 수익률과 또 손절률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번 바구니에서는 내가 토탈 10% 수익을 목표로 한다든지, 혹시 손실이 되면 이 바구니 토탈 3% 손실이 되면 다 청산할 거라든지, 이런 목표치를 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손해가 나면 또 기다리면 원금 회복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방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목표가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같이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운용이란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익률을 도달했는데도 같은 날 이렇게 매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3개 종목을 담았는데 그 중에 2개 종목, 3개 종목 토탈 10% 수익이 나왔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2개 종목은 벌었고 1개 종목은 마이너스예요. 물론 2개 종목 토탈, 2개 종목만 따지면 10% 이상이겠죠. 3개 종목, 손해가 난 3개 종목을 합산했을 때 10%니까 손해가 난 종목을 빼고 이익만 난 2 종목만 합산하면 10% 이상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심리냐면 돈 번 것은 회수하고, 근데 마이너스 난 것은 좀 기다리면 괜히 마이너스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정서적으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같은 날 3종목을 동시에 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구니 투자 전략은 같은 날 한 바구니의 주식 종목을 담아서 시작하고 또 목표에 도달하면 같이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바구니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없을까? 바로 대안은 종목별 매도하셔라. 하시는데 그 다음 종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림에서처럼 한 바구니에 이렇게 5개 사과를 담았는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이익이 났는데, 그러면 좋아, 다른 이익이 난 4개 종목만 먼저 틀어요. 마음이 손해 난 것은 팔고 싶지 않다면. 그 대신에 다음에 한 종목을 더 데리고 올 때는 기존 4개 종목하고 조금 포트폴리오 균형이 맞는, 원래 그 바구니 포트폴리오에 맞는 종목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재매수할 때는, 매도 후 다른 종목을 다시 매수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 바구니에 있는 종목과 균형을 고려해서 포함하게 매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구니 투자 전략이 의미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투자 종목의 위험을 높이거나 또는 필요 이상의 보수적인 투자가 되어서 결과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지난 시간에는 업종이 다른 종목의 분산 투자 바구니 전략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위험이 다른 종목의 분산 투자 바구니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험이 다른 종목을, 이것은 뭐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위험이 다른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분산 투자하는 건데, 이 그림에서처럼 이 계란들이 다 위험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듯이 위험이 다릅니다. 보면 그래서 같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도 위험이 좀 적은 종목이 있습니다. 위험이 적은 종목이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위험이 높은 종목도 있습니다. 또 위험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중위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이 위험이 다른 종목들을 분산 투자, 즉 바구니 전략으로 어떻게 담아가는지, 또 어떻게 운용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위험이 서로 다른 종목을 활용한 바구니 투자 전략입니다. 우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저위험 종목이고 또 어떤 것이 중위험이며 어떤 것이 고위험 종목인지를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저위험 주식입니다. 저위험 주식은 특징은 이렇습니다. 거래량이 우선 적습니다. 위험이 적은 종목들은 대체로 거래량이 적다. 그 다음에 매출과 순이익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주가 변동성은 낮습니다. 하루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르든 빠지든 한 3% 미만 정도인 듯해요. 이 저위험 종목들의 특징은. 또 네 번째, 재료 민감성도 낮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정도가 이 저위험 주식은 낮다. 또 이제 그 밸류에이션, 즉 퍼라든지 PBR
이런 것들도 업종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PBR, PBR. 어떤 밸류에이션만 기준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막상 투자하면 잘 안 오르는 거죠. 잘 안 오르는 거죠. 대신에 손해보는 것도 별로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염 주식의 특징인데 저염 주식 종목의 특징인데 주로 안정적인 중소형주에 많고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자산주들이 저염 종목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일일이 구체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 못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주 이러면 그냥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십시오. 어떤 이렇게 자산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대형주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자산주구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저염 종목은 조금 이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염 종목에 대한 투자는 어떤 전략으로 저염 종목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야 할까? 아까 정리했지만 저염 종목은 위험은 적지만 주가 상승도 두드러지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위험은 적지만 큰 수익도 기대하기 힘들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투자자의 관심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적은 거죠.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습니까? 많이 오를 종목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니까 거래량도 적은 거죠. 그런데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대 이상 수익률,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하는 종목이 바로 저위험 종목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저위험 종목은 단기 수익을 위해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은 맞지 않다. 반대로 즉 주가 변동성을 이용한 적극적인 매도 매수 전략은 부적합하다. 주가 변동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저위험 종목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을 계속 들어보시면 돈 파는 가게에서 실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저위험 종목, 중위험 종목, 고위험 종목 실제 해당 주식 종목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건데 궁극적으로 이 저위험 종목은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조금 적합한 종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위험 주식입니다. 중위험 주식은 이따가 말씀드릴 고위험 종목과 앞에서 말씀드린 저위험 종목의 중간 정도의 위험이 바로 중위험 주식이겠죠. 그래서 계열을 조금 살펴보면 거래량, 실적 변동성, 주가 변동성, 재료 민감성 등은 저위험 종목과 고위험 종목의 중간 정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간 주가 변동률이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한 5% 이상이면 이걸 급등 혹은 급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위험 주식에 대해서는. 세 번째, PR, 이 밸류에이션 정보, PR이나 PBR도 대체로 업종 평균 부근인 경우가 많고 보면 주로 대형주나 또는 안정적인 중소형주에 바로 이런 중위험 주식들이 많습니다. 결론,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할 때 중위험 종목이 제일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고요. 이런 중위험 종목들은 중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 점을 조금 이제 기억해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중위험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주가 변동성은 저위험 주식과 고위험 주식의 중간 정도 이해하셨고, 두 번째, 주가 상단과 하단의 폭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 중위험 주식 종목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이 상단 또 하단에 이 폭이 있거든요. 이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물론 그 폭이 정위험 주식보다는 적겠지만 고위험 주식보다는 저위험보다는 많겠지만 고위험보다는
낮다. 그래서 대체로 일반 투자자들이 중위험 주식의 주가 상단과 하단의 폭은 인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실 때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보유 전략도 가능한 종목이 장기 보유하려면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인내할 수준 정도의 종목이 바로 중위험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따라서 이 주가 변동성을 이용한 매도 매수 전략이 좋다. 자, 저위험 종목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할 만한 것이 안 되는데 이 중위험 주식은 주가 변동성이 저위험보다는 높기 때문에 또 고위험보다는 낮으니까 덜 위험하죠. 그래서 이 주가 변동성 오르고 내리는 것을 조금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상단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매도, 하단에서 저가 매수. 자, 그러려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오랫동안 거래량이나 또 주가의 변동성을 오랫동안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가 등락폭, 즉 주가 밴드, 주가 등락폭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필수다. 이 점 꼭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고위험 주식이죠. 이 고위험 주식은 저위험 주식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보면 거래량은 많아요. 거래량도 많은데 문제는 이게 실적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실적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 일반적으로는 실적이 있고 뭐 장사를 하고 있어야 상장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뭐 상장 특례제도 등등 해서 실적이 없어도 앞으로의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으면 또 상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실적 자체도 없는 경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고위험 주식이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재료 민감성과 주가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이제 테마주들인데 밑에도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뭐 남북 경협주 최근, 뭐 4차 산업 이런 정도들은 정부가 4차 산업 뭐 코스닥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 민감하게 주가에 반응을 하죠.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상한가가 생깁니다. 남북경협주 그동안 보면 또 우리가 선거 때 뭐 대선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이런 주들도 그냥 하루하루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죠. 그래서 일간 주가 변동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인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상한가 하한가도 자주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고위험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퍼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정보, 퍼나 뭐 실적이 있어야 퍼가 나오죠. 퍼나 PBR을 따질 수가 없는 거고 아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종목도 많다. 이런 종목들은 주로 소형주에 밀집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구분을 말씀드렸지만 소형주는 납입 자본금이 350억 원 이하를 소형주라고 합니다. 350억 원에서 750억 원 사이를 중형주, 750억 원 이상이면 대형주인데 중요한 기준은 납입자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납입자본금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종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주당 가격이 액면가가 얼마다 500원이다 1000원 또 그 다음에 발행 주식 나와요. 발행 주식이 그러면 액면가 한 주당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그 기업의 납입 자본금입니다. 물론 발행 주식이 다 유통되는 경우는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이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를 따질 때는 납입 자본금 기준이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1000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일 수도 있으면 10만 원 곱하기 발행 이게 이제 시가총액인데 이 시가총액으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다. 애초에 납입 자본금 이 회사가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이 얼마였느냐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를 이야기하는데 이 고위험 주식은 이제 막 실적도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형주죠. 납입 자본금이 적습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은 높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제약 바이오 또 뭐 아까 남북 경협주, 각종 4차 산업 이런 테마주
또 뭐 그 선거 그 뭐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뭐 누구주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위험 주식에 속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위험 주식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대로 되면 뭐 주식 투자 다 하죠. 어린애들도 하겠죠.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항상 탈이 나는데 이 단기 수익 극대화를 하려는 분들이 이런 고위험 종목을 선호하는데 반대로 잘못되면 단기 손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겠고, 두 번째,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흘러갑니다.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 기대감, 이것들이 고위험 종목의 가장 주가의 반영이 크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세 번째, 장기적으로 주가 방향성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망할 수도 있거든. 또 이래 제약, 의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뭐 2단계, 3단계 이상이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몇 년 걸릴 수 있다. 상품화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주가 방향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 전략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번째, 일단 투자하셨다면 매수 후 수익 목표는 높게 설정하셔야 돼요. 그죠? 매수 후에 투자한 다음에 수익 목표를 낮게 설정하려면 이 고위험주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저위험주, 중위험주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고위험주의 특징은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대신 단기 손실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 투자할 때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때, 즉 마이너스로 움직일 때는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고위험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민감해야 돼요. 그죠? 판단이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런 저위험, 고위험, 중위험들을 어떻게 분산할까? 한 바구니에 담는다 할 때 결국은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고위험 종목을 50% 이상 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공격적 투자자죠. 공격적 투자자. 이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보수적으로 할 것이냐는 그분의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진 자산 내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윳돈은 있는데 이 여윳돈이 진짜 여윳돈, 심하게 하면 다 까먹어도 우리의 재정과 은퇴의 준비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가도 되겠죠. 그죠? 공격적으로 가도 되겠지만 반대로 까먹으면 안 돼. 앞으로 살아갈 것이 큰일 나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이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하고도 관계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내가 가진 재정의 포트폴리오, 재정 내용이 어떤가, 재정 형편이 어떤가, 지금 소득자인가, 소득자가 아닌가, 또 은퇴 준비가 다른 연금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또 집이 있다, 없다, 부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 점 꼭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수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위험 종목을 한 50%, 저위험 종목을 많이, 그죠? 중위험은 한 30%, 고위험은 한 20%로 이렇게 이제 섞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격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위험 종목을 낮추고 20%로, 그 다음에 고위험 종목을 50%로 높이는 대신에 한 30% 정도는 중위험 종목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투자 성향뿐만 아니라 재정 형편, 그죠? 예,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 위험도에 따른 종목을 바구니에 담을 때 그 비율을 판단하시면 좋겠다. 저희 이제 돈 파는 가게 이제 재정관리 고객분들은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재정 형편을 아니까, 또 그분의 투자 경험이나 투자하려고 하는 이 주식 투자하시고 하는 금액 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업종별 플러스 위험도별 이것을 섞어서 보수적으로 짜드려
짜드릴 경우도 있고 공격적으로 또 중간 정도로 짜드리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오늘은 위험도에 따른 바구니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실전적으로 나누어 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왔는데요.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 주소는 잘 아시고 계시죠? moneyMart.kr이다. moneymart.kr 엔터하면 저희 돈 파는 가게로 열립니다. 보면 이제 투자 가이드라는 메뉴가 나오죠. 메뉴를 투자 가이드를 한번 컷을 갖다 대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투자 기상도,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유튜버가 있는 유튜버는 저희 돈 파는 가게 유튜버 동영상이 매일매일 업로드되고 있고요. 투자 기상도는 저희가 받는 열 몇 군데의 증권회사 데일리 리포트 가운데에서 돈 파는 가게가 선정하는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공유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투자 기상도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종목 추천과 포트폴리오 추천이 저희 돈 파는 가게가 주식 종목에 관련돼서 이제 서비스해 드리는 정보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종목 추천은 로그인만 하는 회원들 언제든 볼 수 있고 포트폴리오 추천은 저희 돈 파는 가게 이제 재정 관리 연간 회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 파는 가게의 주식 종목 추천 이런 서비스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혹시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급등주 추천, 뭐 연간 회비 몇백만 원, 뭐 한 달 몇십만 원 이런 서비스가 아니다. 저희는 그런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종목 추천 아무나 로그인하면 되는 종목 추천 들어가 보면 신규 종목 추천 뭐 이런 등등 뭐 9월 3일 날 신규 종목 추천을 했는데 신규 종목 추천을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목 추천된 내용들이 나오죠. 9월 3일 날 투비 소프트라는 종목도 했고 또 AP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추천했고 뭐 신라젠이라는 종목 신라젠 많이 아시죠? 지난해 15배 1년에 15배까지 올랐던 종목이다. 대표적인 고위험 종목입니다. 지능기업도 이제 추천해 드렸고 이것은 조금 저위험 쪽에 속하는 건데 인바디도 추천해 드렸고 또 보면 뭐 등등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종목을 추천해 드릴 때 이 종목에 대한 뭐 소속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다라는 개요 또 중위험 소형주 이런 내용 뭐 추천 이유 또 추천가 이렇게 이제 얼마 정도에 사면 좋겠다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하면 좋겠다 손절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좋겠다 이런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요. 이 포트폴리오 추천은 저희 연간 재정 관리 회원분들한테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건데 아까 회원 일반 로그인만 하는 정보와 어떤 게 다르냐 하면 매도 정보, 매도 권유도 같이 나가죠. 저희가 돈 파는 가게가 큰 틀에서 한 30개 정도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때로는 매도하기도 하고 또 새로 매수도 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 30개 종목은 계속 교체가 되죠. 그렇지만 30개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종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객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업종별 또는 오늘 이야기 나눈 바로 위험도별로 그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또 포트폴리오 교체 이런 등등의 이제 서비스를 해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과 포트폴리오 추천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회원 정보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었던 주식 종목 추천이나 마찬가지죠. 투비소프트 같은 날 투비소프트 또 AP 시스템 또 뭐 기타 몇 개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일반 로그인 한 경우에는 그냥 뭐 매수
매수 추천 정보만 올린다. 포트폴리오 회원분들은 뭐 좀 우리 연간 재정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은 무료로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해드린다.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주식을 한다면 또 그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 추천도 같이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바구니 전략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제 또 내용을 요약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종목 가운데 위험으로 구분할 때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 날 추천한 종목인데 이 저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매도 권유 사인이 안 나갔죠. 저위험이니까. 9월 5일 날 어제 날짜 어제 기준 종가가 2145원이니까 이게 추천가가 7월 23일 날 197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가 대비 매수 추천가 대비 9월 5일 어제 날짜 종가를 하면 한 8.6% 수익을 얻었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한 종목을 통해서 8.6%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일자별 이렇게 주가 변동을 보면 뭐 거의 미미합니다. 원래 설명드린 대로 기껏 3%도 등락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 저위험 종목들은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가랑비 옷 젖듯이 시간이 지나면 은행 수익률보다는 훨씬 많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벌었죠. 이런 것이 바로 저위험 종목이다. 또 CJ는 중위험 종목, 또 애경산업도 중위험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같은 7월 23일 날 추천했는데 추천가가 14만 3천 원인데 어제 기준 종가가 13만 2,500원이에요. 얼마? 마이너스 7.6%. 애경산업은 같은 중위험인데 7월 23일 날 6만 5천 원에 추천했는데 어제 날짜 종가가 7만 3,900원이니까 13.7%.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입니다. 이 신라젠은 저희도 지난해 사실은 10만 원을 넘어갔을 때는 추천 안 했습니다. 지난해. 물론 이제 그런 정보는 지난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고객분들한테만 서비스를 해드렸지만 10만 원 넘었을 때는 추천 안 했습니다. 실제로 15만 원이 갔죠. 만 원짜리가 연초에 만 원짜리가 그만큼 그 고위험이고 또 향후 장기적인 주가 전망을 방향성을 확정할 수 이게 속단할 수 없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작년에 신라젠은 뭐 여러 번 많이 추천하고 또 매수를 했는데 1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만큼 고위험이라는 거죠. 이번에 근데 이제 추천을 했는데 9월 3일 날 9월 3일 7만 8천 원에 추천을 했는데 어제 기준 종가가 7만 6,800원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5% 난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면 결국 이제 위험도에 따른 이 각 종목들을 어떻게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또는 그 가운데이냐 등등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게 위험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를 뭐 에스코넥이나 신라젠이나 뭐 CJ나 애경산업 4개를 다 가져가도 되고 한 박스에 한 바구니에 또 이 중에서 두세 개를 같이 포함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고루 그죠? 고루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분산 비중은 내가 어떤 수익을 지향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오늘 나누었던 위험도에 따른 바구니 전략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업종의 다른 업종, 서로 다른 업종,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서 서로 다른 위험, 이걸 섞으면 업종과 위험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3개 종목, 5개 종목, 심하면 이렇게 많으면 10개 종목 이내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 가능하면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도 낮는데, 이것이 참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은 위험을 잘 관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수익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구니 투자 전략이다. 즉, 수익을 더 높이려는 목적보다는 위험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투자 관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익은 그 이상 높아지더라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구니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뭐 저위험 종목 했지만, 이 저위험조차 뭡니까? 위험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투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순간 위험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 소년이 고래 상어가 춤을 추는 이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탐욕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공포에 이 아이가 버티고 있는 힘은 이 상어를 잡겠다는 이 탐욕인 거죠. 그래서 이 탐욕과 공포를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인데, 그러려면 나를 잘 중심을 잡으려면 뭡니까? 바로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내 안에 있는 본능, 탐욕과 공포를 이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구니 투자 전략을 잘 이해하면 좋겠고, 두 번째, 한 바구니에 그래서 적정 개수의 종목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지만 많으면 관리도 복잡하고 또 분산은 되어서 위험률은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힘들고, 또 적으면 그 반대 현상이 생기고, 세 번째, 시작할 때 바구니를 구성할 때 목표 수익률 또는 손절률을 책정하고 목표 관리가 되어야 한다. 목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바구니 투자는 큰 의미가 없다. 바구니 전략을 계속 가져가기 힘들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별 이렇게 바구니를 통째로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 본성에 못 이겨서 그렇게 되지 않고 종목별 매도 전략을 했다면, 반드시 재매수할 때 같은 종목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라도 다시 그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때는 기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과의 바구니 전략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5번째는 현금도 종목이다. 좋은 장이든 나쁜 장이든 현금을 한 3분의 1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현금도 까먹지 않는 원금을, 그죠? 이것도 현금은 완전 100% 위험이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현금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어떤 분은 현금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뭔가 사야 된다, 이런 강박증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셔야 된다. 현금도 종목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지난 시간 오늘 나눈 이 바구니 투자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또 돈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또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02-536-0153으로 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돈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맺고 1:1 채팅창 또는 저희 머니마트.kr 돈파는 가게 홈페이지에 게시판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